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상장은 이미 끝났는데 지갑 속 거래소 메뉴가 더 큰 충격이라고? 그렇습니다. 파이코인은 2025년 2월 20일 오픈 메인넷과 함께 공식적으로 5개 거래소에 상장되었죠. 그 순간은 분명히 역사적인 한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건 그보다 더 조용하고 더 강력한 변화의 징조입니다. 며칠 전 파이 지갑 앱에 낯선 메뉴 하나가 생겼습니다. 바로 익스체인지스. 지금은 회색 처리되어 있어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존재 자체가 시사하는 바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상장된 코인이라면 사용자들은 각자 거래소 앱을 이용해 자유롭게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굳이 파이코인 자체 지갑 내부에 거래소 항목이 등장했다는 것. 이건 그저 UI 실험이 아닙니다. 이건 본격적인 기능적 통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파이는 지금까지 거래가 안 됐다는 거야? 그렇지는 않죠. OKX, 비트겟, 맥시, 게이트.io, 파이넥스. 이 5곳에서는 이미 공식적으로 거래되고 있고 실제 매수 매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거래가 지갑 밖에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사용자는 거래소에 가입해야 하고 별도로 KYC를 해야 하며 지갑에서 거래소로 파일을 전송하거나 반대로 옮겨오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죠. 그럼 여기서 상상해 봅시다. 만약 이 모든 과정이 지갑 안에서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끝나버린다면, KYC 인증이 완료된 파이 지갑 사용자라면 거래소의 까다로운 절차 없이 바로 거래에 접근할 수 있다면, 심지어 별도 앱 설치도 필요 없다면 이건 단순한 거래 편의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용자 접근성과 유입 속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왜냐면 상장이란 단어가 단지 거래가 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면 지갑 통합 거래는 실제 거래를 누구나 실행 가능한 상태를 말하니까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파이는 이미 상장되었지만 지금부터는 누가, 언제, 얼마나 쉽게 거래에 접근할 수 있느냐가 진짜 싸움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첫 신호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익스체인지스 메뉴입니다. 자, 이제 커뮤니티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 지갑 안 거래소 기능은 유동성 유입을 위한 포석일까? 파이 지갑 하나로 현금 입금부터 거래소 매도까지 전부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 스마트폰 속 파이 지갑을 열고 달러나 원화를 바로 결제해서 파이코인을 사고 그걸 다시 지갑 안에서 거래소로 넘겨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면요. 지금까지 이런 흐름은 단 한 번도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파이는 이걸 해냈습니다. 이미 지갑 안에는 올램퍼라는 피아트 결제 게이트웨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카드로 법정화폐를 충전하고 그걸로 파이를 구매하는 구조. 그리고 여기에 이제 거래소라는 메뉴까지 추가된 거죠. 이건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이건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유동성의 두 관문이 이제 지갑 안에서 하나로 통합된다는 의미입니다. 올램퍼가 입금의 문이었다면 거래소는 출구의 문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단순성입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걸 싫어합니다. 특히 돈이 오고 가는 문제에서는 귀찮은 인증, 여러 번의 전송, 앱 설치, 이런 건 그냥 포기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제 파이는 이 벽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갑 하나로 온보딩부터 오프보딩까지 전 과정이 끝나는 구조. 이건 지금까지 아무도 해내지 못한 암호화폐 유저 경험의 혁신입니다. 그리고 이 UX 혁신은 단순히 사용자 편의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곧 유동성 유입의 가속화로 이어집니다. 전 세계 수천만 유저가 지갑 안에서 카드 한 번 긁고 단 몇 초 만에 거래소 유동성 풀에 파일을 공급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면 그게 수천억 원이 될 수도 있고 단 하루 만에 시장을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구조는 중간에서 파이 생태계가 수수료 기반 수익을 확보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즉, 거래가 늘어날수록 생태계 전체의 경제 규모가 커진다는 말이죠. 또 하나, 이 모든 게 지갑 안에서 통합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외부 거래소를 찾아 헤맬 필요도 없습니다. 파이 거래는 파이 지갑에서 한다. 이 하나의 인식이 생기면 지갑은 곧 플랫폼이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곧 통제력과 파급력을 갖게 되죠. 지금 파이 팀은 단지 코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짜고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다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과연 지갑에서 KYC만 통과하면 거래소 KYC 없이도 바로 거래 가능한 걸까? 그 가능성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거래소 KYC, 파이 지갑에서 이미 인증받았는데 그걸 왜 또 해야 하죠? 이 질문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OKX, 비트겟, 맥시 같은 거래소에서 파이를 거래하려면 신분증 제출, 셀카 인증, 주소 증명까지 거쳐야 합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그조차도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거래소 자체가 해당 국가에서 막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파이 지갑의 존재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파이 지갑에는 이미 KYC 인증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메일 인증이 아닙니다. 정부 발급 신분증과 사용자의 얼굴 영상을 AI가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는 얼굴 기반 비접촉 생체 인증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KYC 인증을 이미 통과한 유저는 약 2천만 명. 여기에 더해 지금도 채굴에 참여 중인 활성 유저는 무려 6천만 명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강력한 가능성, 바로 이겁니다. 파이 지갑 KYC 인증은 거래소 이용 패스가 되는 구조. 즉, 파이 지갑에서 인증을 통과한 유저는 거래소에 다시 신원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곧바로 거래소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거래소와 파이팀 간에 신뢰 기반 KYB 협약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파이팀은 KYB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식화한 상태죠. 결국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이미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실행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걸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거래소 KYC가 막혀있던 국가의 유저들도 파이 지갑만으로 직접 거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KYC 절차가 생략되니 거래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집니다. 셋째, 거래소 입장에서는 수천만 명의 인증된 유저풀을 한꺼번에 확보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결국 이 구조는 사용자도 거래소도 파이 생태계도 모두 윈윈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바로 지갑 중심 생태계라는 겁니다. 지갑이 KYC 인증 시스템이 되고 거래소 입구가 되고 결제 수단이 되고 온램프와 오프램프의 관문이 되면 그 지갑은 그냥 지갑이 아니라 하나의 금융 생태계 플랫폼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으로 우리가 짚어봐야 할 건 바로 이것입니다. 기존의 거래소를 사용할 수 없던 사람들, 예컨대 신분증이 없는 나라, 거래 차단 국가의 유저들에게 파이가 어떤 문이 되어줄 수 있는가? 거래소 가입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파이를 거래하게 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현실입니다. 전 세계에는 여전히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 공식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된 수많은 인구가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특정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접속 자체가 차단돼 있기도 하죠. 이들은 비단 몇 명이 아닙니다. 세계은행과 국제기구 보고에 따르면 법적 신원 증명 수단이 없는 인구는 10억 명 이상에 달합니다. 이 사람들은 은행 계좌도 만들 수 없고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가입할 수 없으며 심지어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이는 이 거대한 사각지대를 향해 하나의 연결 통로를 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열쇠는 바로 파이 지갑입니다. 이 지갑은 단순한 저장 공간이 아닙니다. 이미 온램퍼를 통해 법정화폐 파이 전환이 가능하고 곧 거래소 메뉴를 통해 파이에서 현금화 또는 다른 코인으로의 교환도 가능한 구조가 되려 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KYC 통과만 되면 지갑 안에서 곧바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즉, 거래소가 막힌 국가에 사는 사람도 여권이나 정부 아이디 없이도 본인 인증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사람이라면 파이 생태계 안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이는 이 구조를 통해 기존 금융 시스템이 절대로 품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디지털 자산을 통한 자립, 송금, 수익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등 여러 지역에서 현지 법률상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는 유저들이 파이 네트워크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P2P 방식으로 실생활에 파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파이 지갑을 통해 공식적인 거래소 유동성에 직접 연결될 수 있다면 이건 한 개인의 삶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의 경제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대사건입니다. 실제로 많은 유저들이 은행 계좌도 없지만 파이로 제품을 팔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고, 이건 기존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파이는 지금 금융 접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탈중앙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제시하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려는 철학이죠. 자, 이제 이쯤에서 한번 물어봐야겠죠? 만약 거래가 현실화된다면 그 결과로 파이 생태계 내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시작될까요? 이제 진짜 거래가 가능해진다면 파이 생태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는 지금까지 파이 지갑 안에 거래소 메뉴가 등장한 의미, 그걸 통해 누구나 쉽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금융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에게 열릴 기회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이 모든 조건이 갖춰져 파이 지갑에서 직접 거래가 현실화된다면 생태계 전체에는 어떤 변화가 몰아칠까요? 우선 가장 먼저 일어날 변화는 가격의 실시간 반영입니다. 현재 파이코인의 가격은 거래소 간 큰 차이는 없지만 여전히 P2P 시세는 괴리가 크고, 최근 들어선 시세 하락 여파로 P2P 거래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소 기능이 지갑 안에 연동되면 시세 정보는 실시간으로 통합되고 파이의 실제 가격이 사용자 경험 중심으로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이코인의 경제적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핵심이 됩니다. 다음으로 유저 간 거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개인 간 직접 만나거나 온라인상에서 1대1로 상품을 주고받고 지갑을 통해 수동으로 파이를 전송하는 거래 방식이 줄을 잃었다면, 앞으로는 거래소 기반 송금과 결제가 훨씬 더 유연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유저가 제품을 팔고 받은 파이를 즉시 거래소에서 현금화하거나 다른 코인으로 바꿔 자신의 지역 화폐로 환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이건 디지털 자산 기반 소득 시스템의 실현이고, 동시에 파이 생태계의 실물 가치 연결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갑에서 거래가 자유로워지면 지금은 사실상 멈춰버린 1대1 P2P 거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때 활발했던 중고거래, 재능 교환, 물물 교환형 P2P 마켓은 시세 불안과 거래 어려움 때문에 점차 사라졌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용자는 파이코인을 쉽게 확보하고 필요하면 다른 자산으로 바꾸거나 현금화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해지죠. A 유저는 지갑에서 매틱을 팔아 파이코인을 확보하고 중고 노트북을 팔고 있는 B 유저에게 직접 파이로 송금해 구매합니다. 그리고 다시 남은 파이를 거래소에서 이더로 바꿔서 NFT 마켓에 참여하거나 혹은 USDT로 전환해 지역 화폐로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즉, 파이는 더 이상 고립된 내부 자산이 아닙니다. 디지털 자산 간 교환의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유저들이 많아질수록 P2P 생태계는 다시 활성화되고 거래소 기능과 연결된 파이 생태계는 본격적인 유동성과 회전력을 갖추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단순히 거래가 된다는 단계를 넘어서 내가 가진 어떤 디지털 자산도 파이를 통해 실물 거래에 참여시킬 수 있는 구조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파이를 디지털 자산의 환전소이자 실물 경제로 나가는 관문으로 만든다는 뜻이죠. 자, 이제 이 생태계가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니라 거대한 거래 구조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다면 그 다음 우리가 질문해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파이 지갑은 덱스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까? 거래소 기능이 지갑 안에 들어왔다면 그 다음은 탈중앙 거래소 덱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갑에 거래소 메뉴가 생겼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
맞습니다. 그 자체로는 그저 연동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변화는 단순한 연동의 차원을 넘어서 있습니다. 이건 거래의 주도권이 중앙 플랫폼에서 사용자 지갑으로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끝에는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현재의 중앙화 거래소는 모든 데이터, 오더북, 자산 흐름을 중앙 시스템이 통제합니다. 반면 덱스는 지갑과 지갑 간 직접 거래,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자동화된 거래 시스템을 의미하죠. 그럼 파이 지갑이 덱스로 진화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먼저 기술적 구조를 살펴보면 파이는 자체 메인넷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향후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기능도 충분히 구현 가능한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덱스 기능이나 자동화된 교환 시스템은 구현되지 않았지만 지갑 안에 익스체인지스 버튼이 등장하면서 향후 그 방향으로 진화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저 입장에서는 이미 KYC를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덱스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익명성과 관련된 리스크도 낮출 수 있는 구조죠. 이걸 실제 사용 시나리오로 풀어보면 더 명확합니다. 시 유저는 지갑 안에서 교환하기 기능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파이를 이더 USDT 혹은 다른 파이 기반 토큰과 스왑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은 아직 이런 기능이 없지만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유저 간 직접 교환이 가능한 구조가 생깁니다. 바로 그게 덱스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파이 팀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갑 내 거래소 버튼, 올램퍼 연동, KYB와 KYC 기반 사용자 식별 시스템은 모두 덱스 생태계로의 확장 기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런 구조가 완성되면 파이 생태계는 단순한 보상과 전송의 단계를 넘어서 자산을 자유롭게 유통하고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거래 네트워크로 발전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 이 모든 건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파이팀이 직접 덱스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흐름은 지갑이 중심이 되는 자산거래의 자율성과 주권 회복이라는 탈중앙화 금융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파이 지갑은 단순한 지갑을 넘어서 진짜 글로벌 금융 허브가 될 수 있는 걸까? 파이 지갑. 이제 그냥 지갑이 아니다. 글로벌 금융 허브의 시작이다. 한때 파이 지갑은 단순한 저장소였죠. 마이닝으로 받은 코인을 보관하고 가끔 친구에게 송금하거나 커뮤니티 내부에서 P2P 결제용으로 쓰는 정도. 하지만 지금 이 지갑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올램프 기능이 추가되면서 신용카드나 구글페이로 파이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거래소 버튼이 등장하면서 실제 자산 유통의 출구가 열리려는 조짐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기능이 하나의 앱, 바로 파이 지갑 안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금융 허브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팔도 처음엔 단순한 결제 수단이었지만 결국엔 송금, 환전, 자산관리, 심지어 보험까지 흡수하면서 모바일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했죠. 파이 지갑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기존 금융 시스템을 기반으로 확장했고 파이는 기존 시스템 밖에서 완전히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신용이 부족한 사람,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도 파이 지갑만 있으면 금융 활동이 가능해지는 구조. 이건 혁신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그리고 이 혁명은 KYC와 KYB를 기반으로 한 안전한 신원 인증, 올램프를 통한 실질적 자금 유입, 거래소 연동으로 실현될 자산 유동화, 이 모든 요소가 하나의 중심에 수렴될 때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그 중심이 바로 파이 지갑입니다. 파이 지갑이 이런 역할을 해낸다면 단순히 파이 코인을 보관하는 기능을 넘어서 디지털 자산의 흐름, 유저의 참여, 생태계의 회전력을 모두 통제하고 관리하는 플랫폼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안에서 사용자는 채굴자가 아니라 참여자, 사업자, 소비자, 그리고 투자자로 다시 정의됩니다. 파이 지갑이 단지 돈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경제 구조의 중추신경이 되는 날,
파이 생태계는 진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그날은 언제 올까? 그리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